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가장 많이 겪는 고민, 바로 곰팡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 창틀에 자꾸 생겨나는 까만 얼룩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락스로 닦아도 금세 다시 올라오고 냄새는 독하기만 해서 정말 불편하셨죠? 저 역시 여러 가정을 돕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자주 만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청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확인한 곰팡이의 진짜 위험과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락스 냄새에 목이 아프거나 어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값비싼 세제를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집도 곰팡이 걱정 없는 깨끗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곰팡이를 보면 대부분 지저분하다, 보기 싫다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것만일까요? 사실 곰팡이는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청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락스 같은 강한 약품을 사용하시는데 잠깐은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얀 거품이 올라오면서 깨끗해진 듯하지만 실제로는 표면만 희게 탈색될 뿐입니다. 곰팡이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검은 얼룩이 올라옵니다. 더 큰 문제는 강한 냄새가 기관지를 자극해서 어르신들에게 해롭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정만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전직 버스기사이신 이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욕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락스를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청소를 하고 나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숨쉬기가 답답해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처음에 나이 때문인 줄 알고 그냥 참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청소할 때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락스의 염소 성분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락스보다 약한 걸로 곰팡이가 없어질까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천연 청소법을 써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냄새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어졌고 어지럼증도 크게 줄었어요. 게다가 곰팡이 제거 효과도 락스 못지않더라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3개월째 이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가족들도 훨씬 안심하고 계십니다. 특히 손자가 욕실에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이제 욕실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곰팡이를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닌 건강과 직결된 위험으로 바라보시라고 강조드립니다. 깨끗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청소 전후 반드시 환기를 10분 이상 시키고 강한 화학약품 대신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열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선풍기라도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청소를 멈추고 환기부터 시키시기 바랍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얼룩이 다가 아닙니다. 혹시 곰팡이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곰팡이는 아주 작은 씨앗 같은 포자를 공기 중에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포자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코와 입을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 곰팡이가 자라면서 미세한 독성 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독성 물질은 호흡기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죠. 작은 얼룩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자는 더 많이 날리고 독성 물질도 더 많이 배출되면서 기침, 천식, 만성 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더욱 큰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이영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신 이분은 평소에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노래교실을 이끌어 가실 정도로 목소리도 좋으시고 기운도 넘치셨죠. 그런데 작년 장마철 이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약국에서 기침약도 사 드시고 목캔디도 드셔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하게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기침이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설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낮에도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분은 나이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셨죠. 한 달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며느리가 침실을 청소하던 중에 창틀 모서리에 까만 점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곰팡이였습니다.
창문과 벽 사이 틈새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자란 거였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창틀뿐만 아니라 침실 곳곳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더 있었습니다. 이불장 뒤쪽, 침대 머리맡 벽면에도 조금씩 자라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곰팡이를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제습기를 들여놓아 습도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분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밤에 푹 주무시고 다시 경로당 노래교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곰팡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냥 더러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곰팡이는 작을 때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곧 건강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특히 침실처럼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의 곰팡이는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침실, 욕실, 창틀처럼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을 주간 점검 리스트로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작은 곰팡이도 발견 즉시 닦아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혹시 밤에 기침이 계속 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칼칼하다면 침실 곰팡이를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곰팡이를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없애야 할까요?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우리 집 부엌에 늘 있는 재료라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죠. 하지만 이 평범한 재료들이 곰팡이 제거에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곰팡이 세포벽을 녹여내면서 곰팡이를 죽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반대로 알칼리성인데 식초와 만나면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품이 생겨요. 이 거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틈새 속까지 스며들어가서 곰팡이를 뿌리째 흔들어내거든요. 게다가 식초에는 살균 효과도 있어서 곰팡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시 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서 곰팡이 특유의 눅눅한 냄새도 함께 없애주죠. 실제로 박도윤 씨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66세이신 이분은 퇴직 후 요리에 관심이 많아지셔서 하루 종일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주변 실리콘 라인에 검은 곰팡이가 자꾸 생겨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곰팡이 전용 세제를 사서 썼는데 냄새가 너무 독해서 요리할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특히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세제 냄새가 음식에 배는 것 같아서 불편하셨죠. 그래서 락스도 써봤지만 역시 냄새 때문에 고생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웃 할머니로부터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방법을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그렇게 약한 걸로 곰팡이가 없어질까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기로 하셨대요. 실제로 해보니 정말 놀라우셨다고 해요. 일단 냄새 자극이 전혀 없으니까 요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품이 올라오면서 곰팡이가 살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기까지 하셨대요. 더 좋았던 건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줘도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었어요. 전에 쓰던 세제는 이틀만 지나도 다시 까만 점들이 올라왔는데 이 방법은 일주일이 지나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더라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6개월째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싱크대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세요. 요리하는 즐거움도 더 커졌고 가족들도 주방이 깨끗해졌다고 칭찬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강조하신 건 경제적인 효과였어요. 전에는 한 달에 곰팡이 세제로만 10,000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한 달에 2,000원도 안 든다고 하세요. 몸에도 안전하고 지갑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값비싼 세제를 살 필요가 없고 몸에도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음식 재료이기도 해서 실수로 손에 묻거나 냄새를 맡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소량을 만들어 바로 쓰시되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반응한 후 5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품이 충분히 일어나서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리고 틈새 부분은 칫솔을 사용해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순서와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지금까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써봤는데 효과가 별로였다면 아마 방법이 조금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초 1컵,
베이킹소다 2큰술, 작은 그릇, 숟가락, 부드러운 수세미와 칫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초와 베이킹소다의 비율이에요.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2큰술이 가장 적절한 비율입니다. 작은 그릇에 식초를 먼저 붓고 베이킹소다를 조금씩 넣으면서 거품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관찰해 보세요. 너무 빨리 넣으면 거품이 넘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넣는 게 좋습니다. 거품이 올라오는 게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섞은 용액을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있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발라준 후에도 바로 닦지 마시고 5분 정도 더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용액이 곰팡이 속까지 스며들어가면서 뿌리를 약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곰팡이가 쉽게 떨어져 나와요. 실제로 최성재 할머니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이분은 30년 넘게 분식집을 하신 베테랑이세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자부심이신 분인데 냉장고 문 고무 패킹에 곰팡이가 자꾸 생겨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분식집 특성상 습도가 높고 음식 냄새도 많다 보니까 곰팡이가 잘 생기는 환경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락스로 닦았는데 음식을 다루는 곳에서 그런 강한 냄새가 나니까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다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한 걸로 과연 될까 싶으셨지만 음식 재료니까 안전하다는 점 때문에 시도해 보셨대요. 첫 번째 시도에서 비율을 잘못 맞추셨어요. 베이킹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셨던 거죠. 그랬더니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바닥에 흘러내리고 효과도 별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정확한 비율을 알려주셨대요. 두 번째부터는 정확한 비율로 해보셨어요.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고 5분씩 2번 기다리는 과정도 정확히 지키셨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고무 패킹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곰팡이가 말끔히 제거되었고 냄새 자극도 전혀 없었어요. 더 좋았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냉장고 주변이 깨끗해지니까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는 단골분들도 계셨대요. 지금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이 방법으로 냉장고 청소를 하고 계세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청소법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벽지가 있는 곳에는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벽지가 젖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벽지 부분은 용액을 적게 발라서 얇게 여러 번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어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타일 사이 홈 같은 곳은 칫솔로 문지른 후에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내야 해요. 실천 팁은 벽지 부분은 소량을 여러 번 사용하고 청소도구는 사용 후에 햇볕에 말려서 포자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리 깨끗이 지워도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금세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이에요.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만 없애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곰팡이는 습도 60% 이상일 때 번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안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습도계 하나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요즘 습도계는 2만 원 정도면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환기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3번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최소 10분씩은 창문을 열어주세요. 겨울철에 춥다고 환기를 안 하시면 습도가 높아져서 곰팡이가 더 잘 생겨요. 가구 배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벽에 바짝 붙여놓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습기가 차요. 가구와 벽 사이에 최소 5cm, 가능하면 10cm 정도 간격을 두어서 공기가 흐르도록 만들어주세요. 실제로 오미라 씨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이분은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매년 장마철만 되면 장롱 뒤쪽에 곰팡이가 생겨서 골치가 아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생기는 거려니 하고 매년 여름마다 닦아내기만 하셨대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곰팡이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하셨죠. 먼저 장롱을 벽에서 7cm 정도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습도계를 사서 방 안 습도를 매일 확인하기 시작하셨죠. 습도가 55% 이상 올라가면 즉시 환기를 시키거나 제습기를 틀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관리가 번거로우셨다고 해요.
매일 습도를 확인하고 환기 시간도 챙기고 제습기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해 장마철에 곰팡이가 거의 생기지 않은 거예요. 30년 넘게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해였는데도 말이에요. 이분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시는 건 습도 관리였어요. 습도계를 보면서 숫자로 확인하니까 언제 환기를 해야 하는지, 언제 제습기를 틀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해요. 전에는 그냥 답답하다 싶으면 창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관리하게 된 거죠. 가구 배치도 큰 효과가 있었어요. 장롱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들도 모두 벽에서 조금씩 떨어뜨려 놓으니까 방 전체 공기순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곰팡이도 안 생기고 방 안 공기도 더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2년째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장마철 곰팡이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웃분들이 곰팡이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시면 이 방법을 알려주는 전도사가 되셨다고 해요. 빨래 관리도 중요합니다.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로 옷장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겨요. 특히 두꺼운 옷은 겉은 마른 것 같아도 속이 촉촉할 수 있으니까 하루 더 말리는 게 좋습니다. 청소 도구도 젖은 채로 두면 안 돼요. 걸레나 수세미 같은 건 사용 후에 반드시 햇볕에 말리시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젖은 청소 도구는 곰팡이 포자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실천 팁으로는 습도계와 환기 알람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신문지나 수술 욕실이나 싱크대 밑에 비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문지와 수증 습기를 흡수해서 곰팡이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오늘은 곰팡이가 단순히 보기 싫은 얼룩이 아니라 우리 몸에 실제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포자와 독성 물질이 호흡기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락스 같은 독한 화학약품을 쓸 필요도 없고 값비싼 전용 세제를 살 필요도 없어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도 관리와 환기 같은 작은 습관입니다.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고 하루 3번 환기하고 가구를 벽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만수 어르신, 이영자 할머니, 박도윤 씨, 최성자 할머니, 오미라 씨 모두 이런 방법으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방법들만 잘 지키시면 곰팡이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집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독한 세제 냄새 때문에 고생할 필요도 없고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곰팡이 없는 집에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